송파구 석촌호수를 보면 의왕시 백운밸리가 보인다. 의왕시 백운밸리에 돈을 묻어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로 하면요, 백운혼수 전체 면적인 19만 연평 63만 8,396제곱미터의 18.4% 11만 7,773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4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먼저 문화체험공원인데요, 기본 방향은 백운호수 북측 카페거리와 연계하고요, 호수를 조망하며 뛰는 체육공간이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수변 데크, 다목적 잔디, 또 수변 무대, 수변 광장. 두 번째 테마는 생태숲 공원인데요, 기본 방향은 기존 임야를 활용합니다. 오감을 자극하고요, 테마 식물원을 도입합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전망대, 테마 식물원, 식물 전시관, 수변 마루. 세 번째 컨셉은 생태학습공원인데요, 기본 방향은 가족 커뮤니티의 재발견, 또 이웃과의 친목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별자리 동산, 피크닉장, 큰 나무 정원이 있고요. 네 번째 테마는 친수공원, 기본 방향은 예술이 있는 공원, 또 이웃과의 친목 도모. 주요 도입시설은 가장 화려합니다. 야외 무대, 바닥 분수, 잔디마당, 가로광장, 마리나 시설. 왜? Why? 석촌호수 공원 개발 사례를 알아야 할까요? 먼저 의왕시 백운호수의 면적은 63만 8,396제곱미터고요. 송파구 석촌호수는 21만 7,850. 의왕시 백운호수가 약 3배 정도 더 큽니다. 의왕시 백운호수의 공원 면적은 11만 7,773제곱미터고요. 송파구 석촌호수의 공원 면적은 6만 7,907제곱미터입니다. 의왕시 백운호수 공원 면적이 약 1.7배 정도 더 크죠. 제가 가졌던 의문은 석촌호수 공원 개발 후 도시 주변은 어떻게 변했을까? 공원과 도시개발 상관관계에 대해 알면 의왕 백운밸리의 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선순환 관계일 거라 가정했습니다. 공원을 명소화시키면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도 상승. 게다가 호수를 갖고 있죠. 이런 희소성 같은 관광 요소를 지닌다면 다른 도시 간 차별성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공원은 정치 수단으로도 활용됐는데요, 지역 균형 개발,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공원 개발을 택한 것이죠. 백운호수와 석촌호수의 유사성은 호수라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롯데라는 상업자본, 즉 핵심 기반 산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석촌호수는 잠실 지역의 중심 지구인데요, 송파대로가 서호와 동호를 가로지릅니다. 전면에는 업무지구, 후면에는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권 공원이죠. 석촌호수에 롯데라는 상업자본을 유치한 것은 1982년 석촌호수 일대에 상업, 업무, 유통, 관광, 거점지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1985년도에 공사를 계획했고요, 1986년 공사 착공을 합니다. 1987년 롯데는 석촌 호수 내 위락시설 이용 계획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요, 명분은 수위, 수질 보존이었습니다. 1988년 잠실역과 연계한 동선 기획을 하고요, 잠실역 내 지하 광장을 만들기로 합니다. 1989년 롯데월드가 드디어 개장을 하고요, 1990년 호수공원 매직 아일랜드가 연달아 개장합니다. 매직 아일랜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지하 통로로 연결되게 했죠.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시사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롯데라는 민간 개발을 통해 거대 상업 및 위락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허용한 첫 사례이고요. 둘째, 수상공원의 개발 계획은 석촌호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포석이기도 했고요. 셋째, 롯데라는 그룹을 중심으로 상권과 석촌호수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치 상승 또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석촌호수 중 동호에 해당하는 개발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롯데는 동호 북쪽의 시유지를 1,000억 원에 매입하고 호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 108층 고층 건물을 세워서 위락, 숙박, 판매 시설을 계획하죠. 1996년에 100층 규모의 건립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죠. 그러나 국방부로부터 인근 성남 비행장이 위치하므로 164m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또 교통 문제도 막 부각되고, 그래서 사업은 지지부진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2010년 지상 123층, 높이 550m로 드디어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2017년 롯데 월드몰 월드타워가 오픈합니다. 제2롯데 월드타워가 개장하면서 물리적으로 동호와의 동선을 또 연결합니다. 동호와 5개 공간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죠. 방문자의 선택적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서 상업시설의 외부 공간과 기존의 석촌호수공원의 경계부가 연결된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석촌호수가 지역 내 생활권 근린공원 성격과 광역 여가 목적 시설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또 공원이 어떻게 도시와 연결되는가 하는 동선을 보여주는데요. 석촌호수, 근린공원, 롯데월드몰, 즉 상업시설, 그 다음에 지하철. 개장한 롯데월드몰과 기존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년에 4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잠실 지역을 찾아 연간 8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 관광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연간 1,600억 원의 세수 효과와 400억 원의 인근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합니다. 2020년 공원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롯데 아울렛이 준공합니다. 의왕밸리 공원 사업은 2021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고요. 백운호수 주변에는 2023년까지 롯데 쇼핑몰, 롯데 식품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는 석촌호수 상업화 노하우 계획을 갖고 있죠. 백운호수 공원과 상업시설 간 물리적 이용 동선을 기획한다면 과연 백운호수를 지켜만 볼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롯데 월드타워 개장으로 주변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석촌호수와 가까운 곳도 상권 형성에 도움이 됐죠. 해마다 열리는 불꽃축제와 벚꽃축제 등도 집객 효과로 이어졌고요. 석촌호수 주변 골목에 특색 있는 맛집들이 생기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속리단길이라 불리기 시작합니다. 롯데 월드몰 500m 이내에 골목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의왕 백운밸리에 적용해보니 500m까지 거리는 현재 정육점 식당으로 운영 중인 선일 목장까지 확장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백운 의왕밸리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